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군의 부분 집합으로부터 생성되는 서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케일리 다이그래프, 우리말로 케일리 유형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한군 G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한군 G를 생성하는 어떤 부분 집합 S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S라는 집합이 G를 생성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 유향 그래프,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는 이 군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 케일리 다이그래프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다이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다이그래프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유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즉 향이 있는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요. 어, 일단 향이 없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vertex라고 하는 이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분들, 아크로 구성이 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래프가 방향이 있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분, 아크가 방향이 있는 그런 선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유형 그래프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벌텍스에 해당하는 점이 몇 개 있고요. 자,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선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되 이런 식으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적당한 선분들이 있는데 어, 같은 점과 같은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라고 하더라도 출발하는 점과 도착하는 점이 뒤바뀐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 방향이 서로 반대인 그런 선분을 가지고 이제 그 표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방향이 있는 선분을 가지고 표현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유형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케일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안한 케일리 다이어그램 혹은 케일리 다이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G라는 그룹이 있으면 G라는 그룹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마다 하나의 vertex, 점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S라고 하는 생성원이 있으면 생성원에 있는 하나의 원소들마다 아크를 하나씩 이제 정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아크의 이제 타입이 하나씩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이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이러한 선분을 가지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B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선분을 가지고 표시하도록 하고 C는 이러한 선분을 가지고 표시한다라고 정하고 나면 여기 있는 이제 그 vertex G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럴 때 이제 그 점과 점을 연결하는 vertex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이제 선분을 이제 연결합니다. 이때 X라는 하나의 그 원소가 있을 때 거기에 A를 연산한 결과가 Y가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X를 나타내는 vertex와 Y를 나타내는 vertex를 A를 나타내는 그런 선분을 가지고 연결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X하고 Y가 이런 관계에 있다면 이것과 동일한 그 관계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은 Y의 A 인버스를 곱한 것이 X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x하고 y 사이에 a에 해당하는 이 선분을 연결을 이제 하게 되면 x에 a를 곱해서 y가 된다. 혹은 다른 말로 y에 a 인버스를 곱해서 x가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원소마다 이제 a를 곱해서 어떤 원소가 될 테니까 어, 각각의 원소 x로부터 출발하는 아크 중에 a라고 하는 이제 생성원을 나타내는 아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b라고 하는 생성원에 대해서도 x에 b를 곱해서 어떤 또 원소가 될 테니까 x를 출발점으로 하고 적당한 원소로 도착하는 b라고 하는 생성원에 대응하는 그런 아크가 또 있을 것이고 또 C라고 하는 또 생성원이 있다면 X로부터 또 C에 해당하는 그런 아크가 이제 연결되는 또 그런 아크가 또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원소들마다 A, B, C 제너레이터를 연산을 했을 때 연결이 되는 얻어지는 그 볼텍스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얻은 그래프, 유형 그래프를 우리가 케일리 다이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G의 원소, 가까이 원소들마다 우리가 하나의 버텍스를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S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하나의 생성원인데 각각의 생성원들은 아크의 한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의 제너레이터가 있다고 할 때 A는 이와 같은 화살표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B는 이 점선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C는 여기 화살표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그런 화살표로 표시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두 벌텍스가 A를 나타내는 이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X에 출발하는 원소에 A를 곱한 것이 Y가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X에 A를 곱해서 Y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Y의 A 인버스를 곱한 것이 X가 된다. Y의 오른쪽에 A 인버스를 곱한 것이 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그래프에서 이러한 버텍스 두 개 X, Y 사이에 이런 화살표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관계 혹은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도록 우리가 아크들을 연결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너레이터에 있는 원소를 제곱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라면 B의 여번이 자기 자신과 같게 됩니다. B 제곱이 항등원이 된다면 B의 여번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X에 B를 곱해서 Y가 된다면 자, Y에 B 인버스를 곱해서 X가 되는 것이긴 한데 B 인버스랑 B가 같은 경우라면 결국은 Y에 B를 곱해서 X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X하고 Y를 연결을 하는 아크를 보면 자, B를 나타내는 것이 점선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X에 B를 곱해서 Y가 얻어지기도 하고 또 Y에 B를 곱해서 X가 얻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 X에서 Y로 가는 그 B가 나타낸 B를 의미하는 그런 아크가 그려지기도 하고 Y에서 X로 가는 그런 아크가 그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아크는 양방향 아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방향 아크를 이렇게 화살표를 두 번 다 이렇게 쓰기가 번거로우므로 자,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x하고 y 사이를 연결만 하고 방향은 양방향이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어떤 특정 방향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좀 더 간편한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제곱이 항등원이 되는 경우에는 방향이 양방향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그냥 생략하고 그 b를 나타내는 그런 아크로 연결만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케일리 다이어그램, 케일리 다이그래프인데요. 자,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6라고 하는 군을 생각을 해보면 1 하나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G6를 나타내는 원소가 6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0부터 5까지 하나의 원소들마다 대응되는 버텍스를 먼저 생각합니다. 오른쪽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0, 1, 2, 3, 4, 5마다 이제 점을 하나, 버텍스를 하나 이제 찍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1 하나가 이제 생성원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에서 1을 연산을 한 것이 즉 0에다가 1을 그 연산을 하게 되면 1이 얻어지죠. 그래서 0에서 1로 이러한 그 1을 나타내는 아크를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해서 표시한다면 0에서 1로 연결이 되고 또 1에다가 이 생성원을 연산하면 2가 되므로 1에서 2로 이런 아크를 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점마다 그런 아크를 이제 그리게 되면 이러한 다이그래프를 이제 얻는데 이러한 다이그래프는 S, 즉 1 하나만을 가진 그런 집합이 G6라고 하는 군을 생성을 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런 결과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때 1번뿐만 아니라 2번과 같이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조건들은 다 만족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0부터 5까지 각각의 점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는 이제 요 아크로 연결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에서부터 1로 가는 아크, 1에서부터 2로 가는 아크 등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번에서처럼 뭐 다 길이가 같은 선분으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가 뭐 다르더라도 그리고 길이가 그러니까 곡선인지 직선인지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연결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 모두 G6가 1에 의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나타낸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군의 원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원소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지 하는 그 관계를 비주얼리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G6라고 하는 이 군은 1에 의해서 생성이 되기도 하지만 2하고 3에 의해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하고 3을 더하면 1이 되어 있는데 G6에 있는 모든 원소는 1을 여러 번 연산을 하면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S 2하고 3이 G를 여기서는 G6를 생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같은 군이지만 생성하는 집합은 이제 다양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과 다른 이런 생성 집합이 G6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켈리 다이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한 것처럼 G6를 나타내는 이제 원소들을 우리가 다 버텍스로 표현을 할 텐데요. 0, 1, 2, 3, 4, 5 버켓을 다섯 개를 일단은 그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3 두 개의 제너레이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라고 하는 그 생성원이 x에 적용을 해서
y가 되는 상황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의 생성원을 적용한 경우에는 점선을 이용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을 생각해보면 3 더하기 3이 0이 되기 때문에 3의 덧셈에 대한 여과는 G6상에서 여과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x에 3을 적용해서 y가 되는 상황이라면 y에 x를 3을 더 더해서 x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x하고 y 사이를 연결을 할 때 3을 더 더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표시할 때는 양방향이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방향을 굳이 표시하지 않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형태의, 두 개의 타입의 아크를 이 벌텍스 사이를 연결을 하면 될 텐데요. 자, 0에 그 2를 적용하게 되면 2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2에 2를 적용하게 되면 4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4에 다시 2를 적용하게 되면 0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0, 2, 4가 2를 나타내는 아크들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게 되고, 자, 이번에는 0에 3을 나타내는 아크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0에 3을 나타내는 아크로 연결하게 되면 3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다시 또 3에 그 3을 적용하는 아크를 생각해보면 다시 3에다 3을 더하는 건 0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점선은 방향이 없이 그냥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이제 2 혹은 3을 나타내는 아크의 유형을 연결해 보면 1에 2를 더하면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3에 다시 2를 더하게 되면 5가 됩니다. 그리고 5에 다시 2를 더하면 1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에 3을 나타내는 아크를 이제 그려본다면 1에다가 3을 더하면 4가 되므로 이렇게 그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2하고 5도 이렇게 점선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모양이 잘 한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이런 형태로 그리는 것이 하나의 지금 이 상황을 나타내는 다이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러한 다이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릴 수도 있지만 다르게 그리는 것도 다 가능한데요. 자, 다르게 그리는 같은 그런 상황을 다르게 그리는 두 가지 이그젬플을 아래와 같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렸던 거에서 그 2를 나타내는 이제 아크에 의해서 0, 2, 4가 연결이 되고 1, 3, 5가 연결이 되므로 이런 연결 관계를 잘 보호해 되도록 0, 2, 4와 1, 5, 3을 이제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죠. 0, 2, 4, 1, 3, 5. 그리고 이제 그 0에다가 3을 나타내는 이제 아크인 점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3과 연결이 되면 되고 2는 5와 3, 1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식으로는 0, 2, 4를 이제 바깥쪽에 있는 버텍스, 삼각형의 버텍스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 3, 5를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버텍스로 표현을 하고 그들 사이에는 이러한 2를 나타내는 아크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0, 3, 1, 4, 2, 5는 3을 나타내는 아크인 점선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렸던 이런 형태나 혹은 왼쪽에 있는 이런 다이그래프나 혹은 오른쪽에 있는 다이그래프 모두 2하고 3이 G6를 생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그러한 유형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형 그래프는 이제 어떤 군과 군을 생성하는 집합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면 이 군의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군의 원소들에다가 생성원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하면
다른 원소 어떤 것이 되는지 하는 그런 관계가 이 그래프로부터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주어져 있으면 그 구운의 연산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도입한 케일리 다이그래프의 이제 몇 가지 특성들을 좀 생각을 이제 해보고 그러한 특성으로부터 이제 분의 성질들 갖다가 거꾸로 우리가 어, 유추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켈리 다이그래프는 크게 한 네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켈리 다이그래프는 커넥티드 그래프입니다. 커넥티드라는 뜻은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임의의 두 버텍스 생각을 해보면 두 버텍스 사이를 아크들을 계속 연결해 나가면은 결국은 이어질 수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임의의 두 버텍스가 하나의 아크로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버텍스를 통해서 지나가서 도착하는 이런 연결된 경로가 존재하면 임의의 두 버텍스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커넥티드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를 택하더라도 자, 네, x, y보다는 네, GH하고 표시를 하도록 하죠. 자, 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를 택하더라도 G에서 H로 이어지는 아크들의 시퀀스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자, 그것을 왜 그런지 확인해 보면 자, G에다가 어떤 원소를 연산해서 H가 되는 그런 원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분에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가 X가 반드시 존재하죠. 자, 그런데 이 x는 자, s라고 하는 자, g가 군이고 s가 이제 생성 집합이라고 한다면 즉 s로부터 생성되는 군이 이제 g라고 한다면 어, S의 생성 집합이라는 의미는 S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유한번을 곱한 결과가 G라는 군에 있는 모든 원소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성 집합에 있는 원소들 A, B, C 등등을 적당히 유한번 연산을 하면은 모든 원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GX가 H가 되는 그런 X도 생성원 A, B 등을 사용을 해서 거듭제곱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뒤로부터 첫 번째 A를 N1번 거듭제곱을 이제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크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G로부터 A를 따라서 N1번 계속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A만큼 다 움직였으면 그 다음 생성원 B의 거듭제곱만큼 다시 또 계속 연결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X를 나타내는 그런 그 생성원들의 이제 그 곱에 해당하는 그런 아크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G에다가 그러한 생성원들 쭉 계속 연산을 한 결과가 되므로 결국은 언젠가는 그 아크를 따라가면 H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켈리 다이그래프는 항상 연결된 그래프인데요. 자, 더군다나 어, 그 임의의 두 그래프의 버텍스를 생각을 해보면 G하고 H를 생각할 때 G에서 H로 가는 그 길이가 1인 그런 그 아크는 기껏해야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각각의 타입마다, 각각의 생성원마다 이러한 그 G에서 H로 가는 그런 아크는 반드시 기껏해야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임의의 두 원소 G하고 H에 대해서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유일한데 그 X는 지금은 이제 아크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크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크가 S에 있는 원소라면 X가 S에 있는 원소라면 G에서 H로 아크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 X가 S에 속하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하나의 아크로만 연결은 되지 않고 그런 아크들 몇 개를 나열을 해서 연결은 될 수는 있겠지만 X가 S에 속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딱 하나의 아크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의 G와 임의의 H에 대해서 G하고 H를 연결하는 아크는 기껏해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질은 G하고 다른 원소들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이제 S에 있는 이제 제너레이터들이 있다고 할 때, 자, G를 출발점으로 하는 A에 해당하는 아크가 반드시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B에 해당하는 아크도 반드시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C에 해당하는 아크도 반드시 하나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G에다가 A를 적용한 GA는 G 군 G에 이제 썼네요. 네. S가 이제 생성원이고 이제 G가 군인데 스몰 g가 어떤 원소라고 하더라도 생성원 A를 연산한 결과는 여전히 G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스몰 g를 출발을 해서 A라는 생성원에 대응하는 아크를 연결을 이제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성원 B가 있다면 생성원 B를 적용한 원소도 역시 이 군의 원소가 되므로 G하고 GB를 연결하는 그런 아크가 또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원에 있는 각각의 생성원들마다 그 하나하나의 생성원마다 G를 출발점으로 하는 아크가 정확하게 하나씩 생깁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도착점이 G가 되면서 A라는 생성원에 대응하는 아크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GA 인버스라고 하는 원소가 이 구분에 반드시 있으므로 GA 인버스에 A를 적용하면 G가 됩니다. 그래서 G를 도착점으로 하면서 A에 대응하는 아크가 정확하게 하나 존재하고요. 비슷하게 G, B 인버스도 이 군의 원소이므로 G, B 인버스에 B를 적용하게 되면 G가 되므로 G를 도착점으로 하는 B라는 생성원에 대응하는 아크가 정확하게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에 대응하는 이제 아크면서 G를 도착점으로 하는 그런 아크가 반드시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버텍스 G에 대해서 G를 출발점으로 하면서 그런 아크들 생각할 때 각각의 타입마다 정확하게 하나의 아크가 있고 G를 도착점으로 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타입마다 정확하게 하나의 아크가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약간 좀 복잡한데요. G하고 H를 연결하는 아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G하고 H를 연결하는 아크는 하나의 연결 경로만 존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로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로가 다르지만 G에서 첫 번째 경로를 따라서 H로 도착을 했고 또 다른 경로를 따라서 G에서부터 H로 지금 도착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그 경로를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아크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원소를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B를 적용했다고 하면 결국은 G에다가 A제곱 B를 적용을 해서 H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경로가 나타내는 이제 원소가 A제곱의 B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원소를 이제 우리가 Q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경로가 나타내는 이제 원소를 Q라고 하고, 또 다른 경로가 나타내는 원소를 R이라고 한다면, R은 뭐 이 경우에는 B, B, B라고 하죠. 그래서 R에 B의 세제곱 G에다가 B를 3번 적용했더니 H가 됐다고 하면, 지금 다른 경로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R이 나타내는 원소는 B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원소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경로를 따라서 연산을 했을 때 동일한 원소가 이제 얻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그 한 경로가 나타내는 원소를 Q, 다른 경로가 나타내는 원소를 R이라고 한다면, Q하고 R은 다르지만 G에서 Q를 적용한 것이 H가 되고, G에서 또 다른 경로를 나타내는 원소인 R을 적용해서 H가 되기 때문에, 이 Q라는 경로와 R이라는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해보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의의 두 원소 U하고 V를 생각을 이제 해서, 자, U에 Q를 적용을 한 경우와 U에 V를 적용을 한 경우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 그 U에 Q를 적용하게 되면, Q는 지금 요 사실로부터 Q를 우리가 G 인버스 H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 사실로부터 R이 G 인버스 H랑 같으므로 이 뒷부분을 R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U에다가 Q를 따라서 적용을 한 결과와 U에다가 R을 따라 적용한 결과가 항상 같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여기에 또 다른 원소 U가 있을 때 Q가 나타내는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간다고 해보죠. 즉 AA, B를 따라서 가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얻어지는 원소와 R을 나타내는 경로를 따라서 또 U를 시작점으로 해서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고 해보면, Q를 따른 경로나 R을 따른 경로가 같은 원소 U에 적용이 되면 동일한 원소로 도착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 좀 복잡한데, 네. 자,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앞에서 우리가 따져본 그 펠리 다이그래프를 가지고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즉,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성질이 커넥티드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다이그래프를 보면 어떤 두 버텍스 생각을 하더라도 연결이 됩니다. 0하고 뭐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1로 가는 이런 경로를 따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하고 1이 아니라 어떤 두 버텍스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연결하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질은 각각의 이제 벌텍스 두 개를 생각했을 때 두 개를 연결하는 하나의 아크는 기껏해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타임마다. 자, 0하고 1을 생각해보면 0하고 1을 그 바로 연결하는 아크는 실제로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2를 나타내는 아크로도 연결 안 되어 있고, 3을 나타내는 아크로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0하고 뭐 3을 생각한다면 0하고 3을 연결하는 아크는 점선 하나가 있고 그리고 2를 나타내는 아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0하고 3은 이 점선에 해당하는 아크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각각의 벌텍스에 대해서 그 점을 시점으로 하는 그런 아크가 하나씩 있다. 2번 생성원에 해당하는 아크 하나, 3번 생성원에 해당하는 아크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이 2가 되는 그런 아크도 그 2에 해당하는 아크, 그 다음 3에 해당하는 아크가 정확하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성질이 자, 0에서 뭐 1을 간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점선을 따라서 간 다음에 실선을 따라서 가게 되면 1이 됐는데 1로 도착하는 또 다른 경로는 0에서 2로 갔다가 다시 실선을 따라서 갔다가 점선을 따라서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0을 출발점으로 하지 않고 또 다른 출발점, 예를 들어서 5라고 생각을 해보면 5를 기준으로 해서 점선, 실선 2개, 실선 2개, 점선을 따른 경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에서 점선을 따라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실선을 따라서 한 칸, 두 칸을 가게 되면 0을 얻게 됩니다. 점선, 실선 2개를 따라서 가는 경로를 5에다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선, 실선 하나, 실선 2개. 이번에는 0에서 출발해서 1로 도착하는 또 다른 경로인 실선 2개, 점선 하나인 그런 경로를 5에다 적용을 해보죠. 자, 5에다가 실선을 하나, 2개를 적용하고 다시 점선을 연결하게 되면 다시 또 여전히 0으로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생각한 켈리 다이그래프는 이런 네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는데요. 자, 그것의 역도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어떤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있을 때 그런 다이렉트 그래프가 여기서 얘기한 네 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이 다이그래프는 적당한 군과 그 군을 생성하는 집합 S를 가지고 만든 다이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러한 다이그래프가 군으로부터 주어진 다이그래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부터 4까지 4가지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커넥티드라는 조건은 어떤 두 점을 생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모든 경우를 다 따지는 게 조금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의의 두 원소를 두 버텍스 생각해보면 두 버텍스를 연결하는 그런 아크는 기껏해 하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 점을 출발을 하는 각각의 그 타입의 아크가 하나씩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종착점으로 하는 아크도 하나씩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따지는 것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여기 있는 원소에다가 실선 2개 여기 출발점을 한 다음에 여기 출발점을 한 다음에 실선 2개를 따라가면 얘를 얻는데요. 자, 이 녀석으로 도착하는 또 다른 경로는 점선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실선을 2개를 따라가고 다시 그 점선을 따라가면 얘를 얻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로를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실선 2개를 따라가는 경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실선 2개를 따라가면 여기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점선, 실선 2개, 점선이었으므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선, 실선 2개, 그다음 점선을 하는 거니까 동일한
원소로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벌텍스와 이러한 경로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들 다 고려해도 네 번째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려진 이 다이그래프는 적당한 군과 적당한 생성집합에 대해서 그 생성집합이 그 주어진 군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다이그래프가 되는데, 자, 그때 그 군의 원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 벌텍스들은 그 군의 원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벌텍스 중에는 반드시 어느 하나가 항등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벌텍스가 항등원이 되는지는 사실은 이렇게 다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벌텍스를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 벌텍스를 항등원이라고 잡고 이 다이그래프에서는 이제 아크가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실선, 하나는 점선이 되어 있죠. 실선은 A라는 생성원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점선은 B라는 생성원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A는 이제 방향이 있으니까 어, 네, 방향이 있는데 B는 이제 방향이 없죠. 방향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B의 제곱은 항등원이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에다가 이 실선을 적용을 하게 되면 A를 적용한 거니까 이 벌텍스가 나타내는 원소는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벌텍스에다가 실선을 적용하면 아래에 있는 벌텍스가 되므로 이 원소는 A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고, 다시 A를 나타내는 아크를 하나 더 적용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벌텍스가 되므로 얘는 A3제곱이 되고요. 다시 여기서 실선 적용하면 2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A4제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항등원으로 왔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생성원의 특성이 바로 A4제곱을 하게 되면 항등원이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다이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선이 B라는 생성원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 항등원에다가 이 점선을 갖다가 연결한 이 볼텍스가 B가 되겠고, 다시 B에다가 실선을 적용하게 되면 B, A가 되겠고요. 다시 실선을 적용하게 되면 B, A 제곱, 다시 여기는 B, A 세제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아크의 타입마다 생성원을 A 혹은 B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A하고 B를 가지고 모든 원소를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러한 표시뿐만 아니라 A 4제곱이 항등원이 된다라는 성질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B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E에다가 B를 적용을 했다가 다시 B에다가 점선을 따라서 보면은 2가 되므로 결국 2는 B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A 4제곱은 2, B의 제곱은 2라는 그런 성질이 이 다이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A하고 B의 이제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A하고 B를 곱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항등원에다가 A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를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벌텍스는 항등원에서 A 실선을 따라서 왔다가 점선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A 곱하기 B이기도 한데, 자, 이 벌텍스에 도착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점선을 따라서 항등원에서 B로 왔다가 실선을 따라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얘랑 같습니다. 자, 그런데 A의 4제곱이 항등원이 되므로 A의 세제곱은 사실은 A의 역원과 같게 되죠. 그래서 A하고 B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이 다이그래프로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성질들을 종합해보면 A는 4제곱해서 항등원이 되고 B는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데, A하고 B를 곱한 것에서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A가 이제 A의 인버스로 지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러한 성질들은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군의 구조를 살펴볼 때 우리가 좀 경험이 있었던 그런 이제 군의 성질인데요. 결국은 네, n이 4인 4차의 이면군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아이덴티티, 로, 로 제곱, 로의 세제곱, 그 다음에 뮤, 뮤, 로, 뮤, 로의 제곱, 뮤, 로의 세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로를 생각하면 로의 4제곱이나 뮤의 제곱이나 아이덴티티였고요. 그 다음에 로하고 뮤를 곱하게 되면 뮤 로의 인버스라는 성질을 만족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제 다이그래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다이그래프는 D4를 나타내는 다이그래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는 어떤 군을 제 S라고 하는 집합이 생성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관계를 다이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다이그래프에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이그래프 자체가 적당한 군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1번부터 4번 조건을 만족하는 다이그래프를 우리가 하나씩 그릴 때마다 그러한 구조를 갖는 군을 우리가 하나씩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를 갖는 이제 군을 우리가 만들고 싶을 때 1번부터 4번 조건을 만족하는 다이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그런 걸 떠올리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